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밥상 차려주는 남자 밥차남. 오늘도 밥차 끌고 오셨습니까? 부릉부릉. 네, 끌고 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품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가격 변화가 생긴 견과류부터 소개할 텐데요. 오, 견과류 중 땅콩 가격이 1년 만에 올랐습니다. 저 땅콩 좋아해요. 근데 올라서 좀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작년 10월쯤 볶은 땅콩이 한 대 11,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었고, 생땅콩이 한 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었는데요. 네. 지난해 사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생육 부진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 가격대가 계속 높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재고량까지 빨리 소진되면서 해상품이 출하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더 오른 거예요, 거기에서? 네, 작년에서 더 올랐는데 가격은 볶은 땅콩이 한 대에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생땅콩이 한 대에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땅콩은 주 해상품의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내려왔으면 이 밖에 좋겠네요. 네, 내려가면 좋겠어요. 음, 이 밖에 견과류 중에는 밤이 한 대 8,000원, 대추도 한 대 8,000원으로 가격이 동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땅콩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작년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햇상품이 좀 넉넉하게 나와서 가격이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또 볶아 먹는 땅콩이 참 맛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요즘 한창 추수 중인 곡물류 가격도 알려주시죠. 네, 이어서 곡물류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곡물류 중에서는 찹쌀 가격이 올랐는데요. 찹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졌는데 네. 이렇게 소비량이 감소하자 재배 면적이 축소되면서 생산량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수능 앞두고 찹쌀떡과 같은 선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찹쌀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가격은 8kg에 27,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반미는 아직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요. 가격은 8kg에 21,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 밖에 작곡류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흑미는 한 대에 4,000원, 현미는 한 대에 2,000원, 보리쌀은 한 대에 2,500원이었습니다. 수능 때 진짜 찹쌀떡 선물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찹쌀 가격에까지 영향 미치는 거 보면. 네. 우리가 좀 오래됐잖아요. 수능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랑 묶어서. 근데 일반비 가격은 또 안 올라서 좀 다행스럽긴 하고. 근데 계속 오르는 얘기만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채소는 어때요? 채소도 올랐나요? 채소류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에도 가격 변동폭이 좀 컸는데요. 네. 특히 피망 가격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아이고. 홍피망은 한 근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청피망은 한 근에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는데요. 2배로 올랐네요. 네, 맞아요. 지금 피망은 계절이 바뀌면서 주 생산지가 북부에서 남부, 즉 강원도 쪽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공급량이 적어져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이제 교체 시기가 마무리되고 주 생산지에서 출하량이 좀씩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열무나 시금치, 미나리 같은 작물들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아유. 열무는 한 달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시금치는 한 달에 3,000원에서 4,000원 올랐고요. 미나리는 1kg에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날씨에 시기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큰 일교차로 인해 생육 부진으로 상품성이 낮아졌고요. 또 점점 김장 시기가 다가오면서 배추김치 담그기 전에 다른 파김치라든지 아니면 청강무김치 이런 거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재료로 또 쓰이면서 그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열무도 5,000원에서 7,000원, 시금치도 3,000원에서 4,000원, 미나리도 12,000원에서 18,000원. 가격이 계속해서 날씨 때문에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저 오늘 좀 화나려 그럽니다. 계속 오르는 것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배추는 어떻습니까? 내렸겠죠? 네, 화를 안 내시기 위해서 좀 좋은 소식인데 네. 이제 김장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추는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공급량이 내렸습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네. 배추 가격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네.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네, 가격은 한 포기에 10,000원에서 7,000원이었고요. 네. 다만 작년 이맘때쯤 가격이 5,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가격대가 아직은 좀 높은데 맞아요. 폭염으로 인해 생품성이 낮았던 여름 배추와 달리 품질이 좋은 가을 배추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김장도 앞두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을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점점 지금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 가격이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햇상품의 지속적인 출하로 공급량이 풍부해져서 가격이 내린 건데요. 네. 가격은 1kg에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배추 가격이 아직까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축산물류도 좀 걱정입니다. 특히 닭고기가 AI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크게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어때요? 네, 축산물류에서는 아직 가격 변동은 없었고요. 음, 확산세가 크지 않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 음. 닭고기가 1kg 5,500원 동결이었고요. 네. 소고기는 등심이 한 근에 78,000원, 돼지고기 좀 목살은 한 근이 16,000원, 삼겹살은 한 근에 1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류에서는 AI뿐만 아니라 돼지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돼지열병과 럼피 스킨병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럼피 네, 스킨병 요거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네. 우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돼지열병은 올해 9건 발생했고 네. 2020년 첫 발생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럼피 스킨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소위 전신에 1cm 정도의 피부 결절, 즉 단단한 혹이 생기고요. 눈과 코에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고열, 유산, 치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인데 럼피 스킨병 또한 바로 어제 또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올해 17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럼피 스킨병은 폐사율이 10% 이하로 높지는 않지만 오염 가등의 피해도 총 같은 병원 지정되어 있는데요. 네. 돼지열병이나 럼피 스킨병도 A와의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커진다면 살처분이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축산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요. 곧 다가올 수능 이후나 아니면 연말 되면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외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축산물에 관련된 외식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좀 가격 변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아서요. 지금 특히나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럼피 스킨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럼피 스킨병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축산물류 가격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팀장님이 해주셨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해 9건이 일단 발생을 한 상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긴 하죠. 치사율이 100%에 달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아주 걱정이 큰데 이 럼피 스킨병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올해 들어서 17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번 주에 또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폐사율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우유 생산량 감소 같은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열병이나 뭐 AI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럼피스킨병도 확산세가 커진다면 아마도 가축 이동 중지 명령 이런 것들도 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축산물 가격이 앞으로 조금 많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이 물가에 대한 거 축산물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연결이 다시 됐는데요. 팀장님? 네. 네. 다시 괜찮네요. 자, 그러면 수산물류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수산물에서도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요. 네. 살꽃게가 암수, 꽃게 모두 1kg에 3만 원으로 동결이었고요. 네. 고등어가 한 마리에 7,000원, 그리고 제철인 대구가 한 마리에 2만 원이었습니다. 음. 꽃게가 아직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점차 어획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조금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꽃게 사다 먹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과일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일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과일류에서도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기후가 좀 안정되면서 그랬는데 음. 사과와 배 모두 한 개 5,000원이었고요. 네. 포도 역시 7송이 3kg 기준 한 상자에 24,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어. 아쉽게도 토마토는 5kg에 25,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음. 또 제철 과일 중에서는 감귤이 종상품 기준으로 10개 5,000원, 자몽이 한 개 2,500원, 석류가 한 개 8,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토마토 가격이 빨리 내려야 될 텐데 햄버거 좋아하는데 자꾸 토마토가 빠져가지고 뭔가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느낌이 자꾸 그렇죠. 듭니다. 자, 이렇게 과일류를 끝으로 각 품목별 물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밥차남 우리 밥차 끌고 오셨다고 했어요. 추천하는 식재료 어떤 거입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식재료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찹쌀입니다. 찹쌀. 네, 찹쌀을 자주 드시긴 하지만 정확한 효능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음. 우선 일반미에 비해 소화가 잘 돼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분들이 섭취하시면 빠르게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어. 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고 해요. 음. 그리고 찹쌀의 비타민 D 성분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비도 개선시켜주고요. 또 변비요. 그렇죠. 어. 또 필수 아미노산과 엽산, 마그네슘 등 여러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들이 풍부해 임산부의 건강에도 특히 좋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고 변비 개선에도 좋고 또 임산부 건강에도 좋다. 효능이 진짜 많은데 찹쌀만 잘 먹어도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혹시 찹쌀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네, 찹쌀에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찹쌀을 먹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소화불량이 나타나면 특히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어.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지방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아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엔 안 좋겠네요. 네, 치명적 부작용이 좀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찹쌀 알레르기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조심해야겠고요. 자, 그러면 밥차남 찹쌀을 네. 이용한 요리 뭐 있습니까?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아주 간단한 찹쌀밥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음. 그만큼 끼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로부터 밥을 꼭 챙겨 먹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미, 즉 맵쌀로 짓는 밥보다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혹시 잡곡 재료가 없거나 현미밥이나 잡곡밥보다는 하얀 쌀밥을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의 영양소도 많고요. 또 맵쌀보다 점성이 강하고 소화나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맵쌀만 드시기보다는 찹쌀과 함께 섞어서 찹쌀밥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뭔가 굉장한 요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찹쌀밥이 나와서 하고 구박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기네요. 네, 근데 저 그거 추천해요. 찹쌀밥 드시고 나서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룽지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에, 찹쌀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흰쌀밥보다는 좋을 것 같고 찹쌀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는요. 네, 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릴 요리는 전기압력 밥솥으로 만드는 간단한 누룽지 백숙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요리네요.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 여러 가지 채소와 찹쌀 그리고 닭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음.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어, 먼저 찹쌀을 30분 정도 불려주시고요. 네. 찹쌀을 먼저 물에 담가놓고 백숙용 닭을 손질해서 준비해줍니다. 음. 닭에 소금이나 후추 등으로 적당히 간을 해주시고요. 찹쌀이 불려지는 동안 통마늘과 큼직하게 썬 양파와 대파 준비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밥솥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 밥솥 안에 찹쌀을 담고 불린 찹쌀을 담고 밑간을 해놓은 닭을 그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기호에 따라 맛소금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좀 부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다음 여기에 물을 일정량 부어준 후에 전기압력 밥솥에서 찜 모드로 2시간 정도 눌러주면 끝입니다. 조리법이 정말 간단한데 결과물은 또 그렇지 않게 찹쌀 누룽지의 맛이 정말 최고니까요. 건강에 좋은 찹쌀 그리고 찹쌀과 궁합이 좋다고 하는 닭고기로
몸보신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음.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한데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닭 손질해서 준비해 줍니다라는 이 손질이 굉장히 어렵고요. 어려운 과정은 다 생략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얘기 들었을 때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저도 좀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마트에서 손질된 닭들이 많다 아, 보니까 맞아. 네, 잘 씻어주시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네, 좋아합니다. 언제 저희 요리 관련해서 이렇게 야외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하면 꼭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할 점,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찹쌀 고를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돼요? 잘 고르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찹쌀? 네, 물론 찹쌀도 좀 잘 고르는 법이 있는데요. 네. 우선 쌀알이 고르고 깨지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쌀알에 골이 없고 가루가 적은 찹쌀이 품질이 우수하고요. 음. 또 그렇다 기왕이면 신선한 햅쌀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쌀알에 골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쌀이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알알이 그 선명하게 딱 알 모양으로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루가 좀 많이 있는 것들이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가루가 적게 알이 선명하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찹쌀 고를 때 신선한 햅쌀 고르고 깨지지 않은 걸 선택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다양한 물가 정보에다가 찹쌀의 효능, 요리법,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까지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주의 물가 정보 우리 밥차남 한국 물가 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